예, 좀 뻔한 질문이긴 한데 독일어에 대한 질문 뻔하지만 네 압도적으로 네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독일어 언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말이 안 통할까봐 네 언어도 늘지 않을까봐 그 다음에 영어도 못하는데 독일어까지 어떻게 하냐 독일어 배우고 있긴 한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일어에 대해서 혹은 외국어에 대해서 두려움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가져야 됩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독일어를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도 네, 은행 계좌 개설할 수 있고요. 비자도 받을 수 있어요. 예, 손짓 발짓으로 하고 눈빛 교환하고 하면서 내 간절함을 표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 못해낼 거다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되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언어를 배운다는 건 참 대단한 거구나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쫄 필요는 없다. 쫄지 말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 언어를 잘하는 거는 뭐 비법이 따로 없거든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많이 엉덩이 붙이고 시간 붙이고 물론 엉덩이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거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 독일어는 네, 똑똑똑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자, 그 다음에 친구 사귀기가 질문이 있었어요. 친구 사귀기 의외로 이 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친구 사귀기 문제를 많이들 거론을 하셨는데 이 독일에서 친구를 만든다는 거 이게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 친구 많으세요? 그러면 독일에 살다 보면 독일 친구도 많고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독일 가서도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합니다. 이게 원래 사람 성향이라는 게 결국은 정해져 있잖아요. 파워 2면 독일 가서도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워 I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향적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기보다는 한 명, 두 명, 여러 명을 깊이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똑같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요. 독일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독일 친구를 못 사귀는 사람은 없어요. 제 주변에 파워 2도 받고 파워 I도 받는데 네, 어쨌든 다 독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내미는 독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친절을 베푸고 호의를 베풀고 마음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깊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친구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독일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많았는데 독일에서 네, 당연히 많게 됩니다. 이게 참 네, 뭐 비슷해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우울함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흐린 날씨에 우울해질까봐 네, 그 우울함 네, 독일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우울해집니다. 파워 2는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날씨에서 오는 그 우울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야, 사람이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제가 살면서 느꼈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음식을 먹는 겁니다. 네, 한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수다를 떠는 겁니다. 네, 한국어로 수다를 떠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힐링이 돼요. 은근히. 네, 독일어로만 살다가 이게 한국어로 좀 수다를 떨면 약간 좀 이렇게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입이네. 입으로 먹고 말로 토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획기적인 방법은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한국에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살면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늦어도 2년 빠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요. 돈은 좀 들기는 하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좀 해소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거의 한국을 한번 갔다 오면 1년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 네, 그래서 한국 방문 네,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 날씨에 결국 우리가 적응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커피도 많이 마시고 맥주도 마시면서 어떻게든 버티긴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석회가루, 석회수가 진짜 물을 이렇게 수돗물을 딱 따르면은 진짜 석회가루가 이렇게 보이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석회수가 막 바닥에 쌓여있는 게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네, 정말 미치죠.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 1.5리터 페트병 열심히 마시면서 이렇게 사서 마시면서 살거나 아니면 좀 비싸더라도 한국 정수기를 달거나
월 50유로 막 70유로 이러지만 비싸긴 한데 정수기를 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네, 없습니다. 독일이 뭐 어떻게 물이 펌프질 할 때마다 석유수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건 방법이 없고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에서 살면서 이 질문이 있었는데 벌레. 예,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과 독일의 그 지도를 펼쳐보시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얼마나 다른 동식물이 다르게 살겠어요. 그쵸? 네, 벌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제 진드기. 네, 진드기 무섭죠. 네, 진드기 무섭고요. 아, 진드기 때문에 정말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네, 있습니다. 뭐 엄청 그것 때문에 평생 노이로제를 걸릴 만큼의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좀 소수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항상 늘 조금씩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살았을 때 이 모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네, 모기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몇 천 배는 많은 것 같은데 좀 모기 때문에 독일에서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때문에 걱정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진드기는 약간 풀밭만 안 가면 되니까 아무튼 네, 좀 벌레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기랑 바퀴벌레 경험이 좀 독일에서는 더 적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좀 노이로제가 걸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냥 다른 경험인 거죠. 모기가 좀 덜한 대신 진드기가 많고 뭐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못 가면 독일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요. 대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왜냐하면 2024년도 4월 1일부터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해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좀 싫죠. 흡연도 너무 독일에서는 자유롭기도 하고 한국보다 좀 더 훨씬 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대마까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뭐 안 하면 되죠. 잘 피해 다니시면 되고. 어떻게 뭐 걱정해서 뭐 될 일은 아니고요. 뭐 흡연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리고 냄새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피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 문제. 이거 병원은 은근히 사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유학을 간다 그러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서 병치를 하실 일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좀 덜한 반면 좀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를 데려가다 보니까 이제 병원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어쨌든 병 의료에 있어서 또 생화학, 약 뭐 이런 거 강국이잖아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지만 또 한국에서의 그 빠른 시스템, 예약 문화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특히 아플 때 막 엄청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어떤 감기에 걸렸어요. 한국 같으면 바로 약 처방 받고 링거 맞고 막 그냥 바로 병원 가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봐야 그 정도 가지고는 네, 소용이 없다. 해열제도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치료요법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한국에서 뭐 판필이나 이런 거 대량으로 사가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아프면 어쩌지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아주 큰 병이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자기의 병에 대해서 설명도 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자잘한 병들은 독일에서 어떻게든 소화해 내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안경 같은 거 아픈 거는 아니지만 또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에서 많이 맞춰서 가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병원은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문화이기는 해요. 병의학에서 뭐 독일이 뒤지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의 차이거든요. 시스템의 차이에서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픈데 당장 달려갈 수 없고 뭐 이렇게 앰뷸런스 부르고 싶은데 막 너무 돈 때려 맞을까 봐 이용료 때려 맞을까봐 겁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병원 문제는 익숙해져야 되고 그 시스템에 녹아드시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사실 병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데 못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해열하는 방법 해열제를 좀 사간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차가운 수건으로 열을 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좀 견딘다든지 하면서 네 이렇게 자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연습하는 수밖에 거의 없다. 진짜 막 되게 아픈데도 가도 소용이 없는 경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쓰러져야 받아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제가 이제 사례에서 보면 진짜 뭐 거의 다리가 분질러졌는데 뭐 병원 예약 잡는데
한 2주 걸렸다는 네 그런 진짜 싫어합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쉽지 않다. 진짜 뭐 엄청 네, 이 사람 걸어서 올 수 있어? 부러져도 걸어서 올 수 있으면 걸어서 가야 돼. 아 이거 좀 힘들다. 정말 힘듭니다. 아 이거 이제 이런 거 걱정되시면은 네 독일 가기 참 쉽지 않죠.